네, 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 확인해 보셨습니다. 이어서 또 뉴욕 증시와 관련해서 또 어떤 이슈들이 시장을 흔들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간밤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이 출렁였는데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지 일주일 만입니다. 장기 보유자들이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비트코인이 5%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관련 내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는요. 제목을 보시겠습니다. Bitcoin drops 5% as ETF fever subsides a week after hitting an all-time high라고 해서 기사 제목이 나왔죠. 네, ETF fever가 네, 열광적인 비트코인 ETF에 대한 열정이 식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코인 매트릭스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동부 표준시입니다. 기준 오전 3시에 해서 급격히 하락하면서 마지막으로 4.2% 하락하면서 58,884.75달러에 거래가 됐습니다. 에테르의 가격도 함께 이더죠. 에테르라고 써 있는데 이더입니다. 이더리움 가격도 하락 5%가량 하락을 하면서 4,006달러 선에서 거래가 마쳤습니다. 네, 이러한 하락세가 처음 있는 일이 아니죠.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기사에 쓰여져 있는데 사실 들어가신 분들은 굉장히 가슴이 철렁하셨을 겁니다. 첫 번째, 비트코인 선물 ETF 출시에 대한 열정으로 시장이 코인의 지지를 얻으면서 약간의 하락을 예상을 하기는 했다라고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 노엘 에익슨이네요. 노엘 에익슨이 이번 조정이 예정되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ETF 이전 초기에는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요가 있었는데 이는 좋은 소식이다. 그러면서 완전히 평준화되었지만 바네크 ETF가 거래를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앞으로 며칠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프닝벨 2부에 출연하시는 한만식 전문가도 계속해서 전해드린 바 있는 것처럼 암호화폐는 2017년 12월 시카고 머천타일 엑스체인지가 비트코인 선물을 상장했을 때와 코인베이스가 이번 4월이었죠. 나스닥이 상승했을 때도 매도세가 나왔던 바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2017년처럼 많이 하락을 하게 될지 혹은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다는 의견이고요. 레버리지가 시장에 급격하게 복귀를 했다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자금 조달 비율 또한 급등을 했다고 엑슨이 언급을 했습니다. 증가하는 레버리지와 함께 어떤 종류의 움직임을 일으키게 되면은 청산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두 번째 이슈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케첩 드실 때 어떤 브랜드를 선호하시나요? 물론 국내 브랜드인 오뚜기를 드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전히 추억의 하인즈 케첩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아직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크래프트 하인즈가 높은 가격 덕택에 올해 매출이 증가했다는 소식이고요. 관련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Kraft Heinz sees stronger earnings for the year thanks to higher prices라고 해서 기사 제목이 나왔고요. 관련 내용 살펴보시면은요. 크래프트 치즈도 굉장히 유명한 회사죠. 캠벨 숲과 또 제조업체가 또 코로나19 억제가 완화되더라도 포장식품에 대한 가격 인상, 지속적인 수요 수익이 발생하면서 연간 핵심 매출 예측을 상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캠벨 숲이나 코나그라 브랜드나 유니레버와 같은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최근 몇 달 동안 원자재와 코로나19로 인한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상승을 상쇄하기 위해서 제품 가격을 인상해 왔다고 합니다. 식당과 바에 또 재개장에도 불구하고 대유행 기간 동안에 등장한 꾸준히 또 집에서 식사하는 트렌드가 있다 보니까 더 많은 혜택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케찹 제조업체죠. 네, 연간 조정 에비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자와 세금,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또 62억 달러를 넘어서 이전 추정치인 최소 61억 달러를 웃돌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는데요. 제로 제조사의 3분기 순매출 63억 2천만 달러라고 합니다. 전년 동기 64억 4천만 달러에서 감소를 했고요. 리피니티브에 따르면은요, 애널리스트가 평균적으로 60억 5천만 달러의 매출을 예상을 했었는데 품목을 제외한 주당 순이익 65센트로 평균 추정치였던 58센트를 훨씬 더 웃돌았다는 점. 그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인즈 케찹 또는 크래프트 하인즈를 통해서 우리 국내 증시에도 코로나19 봉쇄 조치로 수혜를 받는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투자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글로벌 인사이트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전문가분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를 통해서 바라보는 국내 증시 투자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하죠. 네, 미래에셋증권 강남역 WM의 국제문 수석 매니저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석 매니저님. 간밤에 솔직히 뉴욕 증시를 포함해서 뭐 10년물 국채 금리, 뭐 금가격, 뭐 유가 굉장히 많이 출렁이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일단 금리 얘기도 그렇고 뭐 FOMC를 앞두고 다양한 이슈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신지 분석 좀 들어볼까요? 그렇습니다. 또 뭐 전일은 다음 주에 있을 FOMC 회의를 앞두고 어떤 경기 지표라든가 그다음에 기업 실적을 따라서 이제 주가가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는데 전일의 어떤 9월 내구재 주문이라는 경기 지표가 뭐 전월보다 0.4% 감소했다. 그래서 5개월 만에 감소세를 보였다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시장이 또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구재 주문하면 우리가 뭐 잘 알고 계시는 오래된 사용하는 그런 재화들, 뭐 TV라든가 자동차, 뭐 가전제품 이런 쪽인데 이런 내구재 주문이 뭐 감소세를 보였다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그러면 아직까지는 어떤 미국의 어떤 공장 가동률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뭐 생산량에 대한 감소, 아직까지는 뭐 소비자들에 대한 주문 감소 이런 점들을 놓고 특히 애틀란타 연은 총재 같은 경우도 뭐 미국의 GDP 성장률을 뭐 하향 조정시키는 이런 모습들이 또 하루 만에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투자 심리가 또 약화되는 뭐 그런 모습들을 전일에 연출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전체적인 이런 스탠스 쪽에서 뭐 캐나다 중앙은행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금리를 예상보다 더 빨리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여러 가지 이제 가뜩이나 어떤 주가 상승에 매물이 출루시키는 뭐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계속해서 종목들에 따라서는 상당히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특히 뭐 아마존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저탄소 연료 개발에 투자하겠다 이런 내용들 그리고 전일 어떤 하츠가 10만 대를 테슬라에서 이제 전기차를 구입했는데 이를 뭐 우버 쪽 렌트카 쪽에다가 뭐 대여하겠다 그렇게 된다면 다시 한번 어떤 뭐 전기차가 대중 활성화될 수 있는 기대감 이런 쪽에 이런 관련된 주가들이 상승세를 보였다 이렇게 모습을 보였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이런 기술주에 대한 상승세 그리고 퍼스트 솔라라는 뭐 태양광 기업의 상승세 다우 지수의 일부 기업들은 뭐 어두운 모습을 보였지만 여전히 어떤 성장세를 보이는 이런 기업 실적들은 상승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여전히 어떤 전체적인 틀은 매물이 치료되고 있지만 뭐 종목별로는 상당히 엇갈리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계속해서 뭐 종목들에 대한 차별화 현상들 이런 모습들이 현일 뉴욕 증시의 어떤 특징이 아니었나 이렇게 싶습니다. 근데 사실 뭐 개별 종목을 가지고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사람들이야 미국 시장 움직임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지만은 우리가 미국 시장을 가지고 한국 시장의 어떤 흐름을 예측을 해본다 그러면은 지금 테이퍼링을 앞두고는 좀 서로 간의 상관관계가 많이 떨어져 있죠.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뭐 과거에도 그렇고요. 10년 전에도 그렇고 항상 그런 반복되는 모습들인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어떤 11월 달에 있을 어떤 테이퍼링의 여파 그리고 이번에는 뭐 이런 그 유동성 축소와 관련된 테이퍼링 이후에 빠른 시일 내에 어떤 금리 인상 얘기가 자꾸 시장에 나오면서 외국인들로 하여금 한국, 신흥국을 팔고 미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미국은 뭐 여전히 일부 신고가가 나오는 반면에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은 상당히 좀 매물이 나오는 이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점점 이런 모습들이 연출될 때마다 더구나 또 뭐 선진국 쪽에 뭐 캐나다 쪽에서도 뭐 금리 인상을 서둘러야 된다. 뭐 이에 따라서 브라질 같은 경우는 이제 150bp 금리를 인상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신흥국계에서도 뭐 금리 인상을 서두르는 이런 모습들은 뭐 큰 틀로 봐서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유동성은 지속된다. 뭐 긍정적인 스탠스지만 여전히 이런 쪽에 대해서 금리를 서두르는 그런 모습들은 유동성을 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구조 속에서 주가가 상승하면 일단 뭐 조금만 팔고 보자라는 이런 심리들이 현재 미국에서도 나오지 않았나 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우리 시장에서도 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뭐 그런 구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뭐 연말이 다가오면서 또 블랙 프라이데이도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뭐 11월 25일 목요일이 땡스기빙이고요. 또 11월 26일 금요일이 블랙 프라이데이가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소비 시즌이 다가오면서 좀 소비 관련주들도 조금 다시 힘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메이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벌써 홀리데이에 대한 이제 할인 그런 뭐 얘기를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는지 이런 소비 관련주들.
전망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항상 뭐 연말이 다가오면 뭐 말씀하신 어떤 산타랠리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그 쇼핑 시즌에 따라서 미국의 어떤 화려한 쇼핑 시즌 뭐 1년 동안 참았던 쇼핑을 뭐 이때 한다. 뭐 그래가지고 적극적인 소비주들이 항상 강세를 보였고요. 뭐 최근에도 이런 모습들은 연출될 가능성이 큰데 물론 일각에서는 공급망 우려 이에 따라서 이제 뭐 원자재 가격 상승 이는 뭐 기업들에 대한 가격 부담 이를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겠다. 그래서 일부의 어떤 소비 관련 업종들은 음식 업종들은 가격을 올리는 뭐 이런 모습들에 따라서 구매가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물론 이런 우려스러운 얘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기업들 최근에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그래도 쇼핑 시즌은 미국의 어떤 그 흐름이기 때문에 소비주들에 대한 상승이 최근에도 일어나고 있고요. 뭐 우리나라에서도 전일 있을 어떤 흥국 F&B 같은 종목들, 뭐 스타벅스라든가 이디야 쪽에다가 뭐 과일 농축액이라든가 이런 내용들, 뭐 쿠팡이라든가 마켓레이트 쪽에서 계속 사업을 확장시키고 있는데 이런 관련주들이 상승했다는 점들은 그래도 소비 관련주들에 대한 어떤 상승 기대감을 볼 수 있는 뭐 그런 대변이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의 소비 분위기 관련해 가지고 우리 언론들이 미국 그 소매점에 상품이 없다라는 보도를 자주 내놓고 있는데 사실 외신 쪽에서 나오는 것 보면 그렇게 큰 걱정할 필요 없다. 지금 그 물류 차질 그러니까 뭐 LA 향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어서 물건이 수급이 원활하지는 않지만은 이 블랙 프라이데이 이후에 연말 대목 시즌을 갖다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일각에서는 오죽하면 그 뭐 컨테이너 선항에 대한 그 지체 이를 네네. 갖다가 이제 미국 정부인가요? 최근에 오랫동안 지체하면 뭐 벌금을 매기겠다. 그렇죠. 네. 이럴 정도 어떤 활성화시키고 하자는 추구인데 물론 뭐 공급망 우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가격 전가 우려감들. 그래서 네네. 이제 뭐 한쪽에 지금 전일도 보게 되면 한쪽 지표 소비자 신뢰 지수는 상당히 좋고 반면에 이번에 발표된 그런 뭐 가구재 관련된 지수는 어둡고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여전히 사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가격을 그렇습니다. 좀 전가시키더라도 좀 올라가더라도 살 태세가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네. 해석해서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소비자 신뢰 지수는 상당히 좋아지고 또 한쪽에서는 어떤 가구재 지수는 어둡고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고 싶은 욕구는 상당히 많고 네네. 근데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과연 이런 분들을 본인들도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따라서 가격 전가를 어느 만큼 시킬 것인가 네네. 뭐 그 부분에 따라서 이제 소비자가 소비재가 활성화되는 건 맞은데 이런 부분이 작년보다는 조금 축소되는 뭐 그런 쪽이 아닌가 싶기 때문에 뭐 그런 여러 가지를 아우르더라도 최근에 어떤 그 소비재 관련 주가들이 뭐 일부는 좀 반등한다는 모습을 보인다면 뭐 작년과 같은 그런 뭐 큰 활성화되지 않더라도 그래도 여전히 뭐 상승 관점에서는 상당히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어긋난 얘기입니다. 그저 11월 11일이 중국 광군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건 별 이번에는 크게 어떤 분위기 만들 것 같지 않다는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알리바바가 워낙 얻어맞다 보니까 그렇게 그렇습니다. 막 실시간 매출을 갖다가 띄우고 하는 그런 상황이 안 올 거고 그렇게 되면 중국의 소비 심리도 좀 줄어들지 않겠냐. 근데 지금 사실은 중국이 소비가 살아나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가장 그쵸. 만약 그렇게 되면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뭐 중국의 관군제 해마다 이런 관군제 여파가 사실은 우리나라의 어떤 뭐 화장품이라든가 네. 이런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매출이 그렇죠. 증가되는 그런 네. 모습들을 보였는데 네. 글쎄요 지금 말씀하신 그 최근에 어떤 중국의 흐름을 놓고 보게 되면 어떤 그 경기의 활성화보다는 오히려 탄소 배출권 감소에 상당히 강점을 올리는 모습들. 그래서 과연 일각에서는 글쎄 뭐 시진핑 내각을 앞두고 과연 내년에 재신임을 얻으려면 과연 이렇게 두는 게 맞을까라는 얘기도 물론 나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일단 뭐 내년도에 지금은 뭐 우선 탄소 쪽에 포인트를 두면서 어떤 경기의 어떤 활성화보다는 이런 쪽에 내년에 올림픽을 치중해서 이런 쪽에 대한 포커스를 두고 그리고 올림픽이 끝나면 내년에는 다시 이제 어떤 경기 활성화 쪽에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놓고 볼 때는 결과적으로 뭐 11월 11일이 글쎄요 이번에는 아직까지 나오는 내용보다는 뭐 이전보다는 큰 어떤 활성화 차원이 상당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최근에 우리나라의 어떤 주가 움직임도 뭐 화장품이나 이런 종목들도
뭐 중국의 ODM 업체인 코스맥스 이런 종목들은 뭐 소폭 상승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오히려 LG 생활건강이라든가 아모레퍼시픽은 상당히 주가가 어두운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좀 어떤 중요한 어떤 뭐 관련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네. 싶습니다. 네, 이제 뭐 전일장 특징주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또 국제유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또 이제 금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채권 가격이 올랐죠. 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1.53%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융 섹터 그리고 에너지 관련 섹터 이쪽도 뉴욕 증시에서 좀 하락하는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우리나라 쪽도 국내 증시 어떻게 예측을 해볼 수 있을지 함께 좀 말씀을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전일 특징주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전일은 오래간만에 조선주가 10년 넘게 매일 하락하다시피 하락세를 보였는데 뭐 유일하게 전일 조선주가 강세를 보였다 이런 점들이 특징인데요. 2004년도인가요? 그때 지금과 같은 약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다고는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네. 유가 상승과 함께 어떤 중동 지역발 수주, 카타르 지역발의 대규모 수주가 일어나면서 그때 2004년부터 무려 뭐 3년 넘게 조선주만 상승하다시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물론 그때와는 좀 다르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점들이 이런 PC선이라든가 그다음에 LNG 가스선에 대한 수주인데 최근에 많은 양은 아닙니다만 어떤 PC선이라든가 이런 쪽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쪽에 내척 쪽에 수주가 일어났다 이런 점들인데 아직까지는 좀 빠른 이른감이 있지만 최근에 뭐 주선주가 그때 3년 넘게 호황을 누리고 나서 내리막 10년 넘게 내리막을 걸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두운데 최근에 이런 뭐 일부의 어떤 유가 상승과 함께 그리고 LNG 선발 증가 이런 점들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동안에 뭐 너무 떨어졌다 그리고 퍼가 가장 싸다 뭐 이런 점들과 함께 전일에 모처럼 만의 상승세를 보였는데 가장 중요한 점들은 카타르발 대규모 수주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이르다. 뭐 아직까지는 어떤 반등이다라고 보여지는데 뭐 카타르발 뭐 대규모 수주가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어떤 단기적인 랠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들을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뭐 이른감이 있다 이런 점들도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엇갈리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그래도 전일에 여러 가지 어떤 매물이 출회되는 속에서 어떤 조선주의 어떤 상승세 이런 점들이 뭐 좀 특징적인 점이 않나 생각됩니다. 처음에 조선주 좋아질 거라는 얘기가 올 초부터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럴 때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지금 현재 짓고 있는 배는 싼 가격으로 갖고 온 배이기 때문에 이 배들이 다 빠져나가고 비싼 가격 배를 짓기 시작할 때 이제 그렇습니다. 실적에 나타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사라. 뭐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어제 이렇게 반등하는 걸 보면서 이게 말하자면 바닥을 확인하고 올라온 건지 그러니까 일반 투자가들이 만약에 이 조선주를 갖다가 매입을 한다 그러면 이걸 갖다 장기적으로 보고 바닥이나 무릎 정도로 보고 지금 살 수 있는 시점인지 아니면 또 출렁거릴 가능성이 있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이제 저가가 이제 주로 벌크선이라고 하고 이제 고가가 LNG선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최근에 LNG선이 그래도 일부의 어떤 수요가 나왔다 이런 점들인데 여러 가지를 놓고 본다면 어느 정도 최근의 흐름으로 봐서는 좀 바닥세는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시장이 해석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들은 물론 LNG를 만들려면 뭐 1년, 2년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런데 전일에 모처럼 만에 이런 점들이 약간 나왔다. 이런 점들을 놓고 아직은 이른 감이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뭐 이런 점들을 놓고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어떤 희망의 흐름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고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말씀 제가 드렸던 대로 뭐 카타르발 대규모 수주가 나온다면 이제 본격적인 어떤 그 상승 기대감이 있지만 이런 점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래도 바닥은 다졌지만 본격적인 좀 상승은 좀 시간을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고향이 그쪽이어가지고 그 그렇습니까? 얘기를 가끔 듣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번에 그렇게 배가 많이 수주가 되더라도 과거에 한참 좋았을 때 그때는 뭐 그렇습니다. 그 동네 가면은 개도 10만 원짜리 물고 다닌다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그 정도였는데 그렇게 되긴 어려울 거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인력난도 지금 굉장히 심하고 사람 구하기도 어렵고 뭐 해서 만약에 그렇게 큰 주문이 들어와도 과거처럼 수익이 나겠느냐 하는 조금 비관적인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과거의 고점을 다시 벗겨내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과거의 고점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네, 당연히. 네. 왜냐하면 지금의 어떤 그 세계적인
경제 어떤 그 펀더멘탈이 그렇게 과거같이 좋은 상황도 아니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는 세계의 축을 가지고 있던 중국 쪽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아주 역사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때는 뭐 호주를 비롯한 대광석, 뭐 철광석 수입이라든가 이런 쪽인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어떤 인프라 투자가 다 일어난 상황이고 그리고 경기의 활성화가 과거와 같이 크게 일어나지도 않고 있고 뭐 우선 지금 유가의 상승도 글쎄요 지속적이기보다는 약간 일시적이다 네. 이런 말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같은 호황은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네. 다만 마진 많이 빠진 거에 대한 약간의 전 반등 음흠. 뭐 그런 가능성 뭐 그런 점들이 무엇보다 지금 이제 카타르발 수주에 네. 대해 상당히 시장은 주목하고 있고요. 이런 점들이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이르다라고 보여지지만 뭐 그런 대규모 수주가 일어난다면 약간의 좀 추가적인 반응은 나올 것 같다. 이런 정도로 해석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뭐 배 가격 같은 경우는 이제 선박 같은 경우는 중고선이 더 비싸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만들기까지 시간이 워낙에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 안에 이제 중고 선박이 거래가 또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가격이 올라갔다라는 얘기를 올해 봄부터 여름까지 이제 얘기를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좀 이어서 또 다른 특징주들도 좀 살펴볼 텐데 간밤에 보니까 지금 뭐 특징주로 이연제약 굉장히 눈에 띄더라고요. 어떤 이슈가 그렇습니다.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연제약은 뭐 그 우리가 뭐 잘 아는 차세대 항암제죠. 카티 치료제라 그래서 뭐 우리 몸 안에 있는 T 세포라고 하는 이제 T 세포가 암을 사매질시키는 세포인데 이 T 세포를 끄집어내서 뭐 DNA를 결합시키면 이제 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암을 공격적으로 암만 뭐 선택해서 공격적으로 공격하는 뭐 유도탄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런 카티 치료제인데 이미 뭐 미국의 노바티스라든가 길리어드 이 두 개 업체들만 가지고 있다 그랬는데 최근에 이 전에 어떤 큐르셀도 그렇고요. 이연제약이 2024년까지 이제 1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거로 전망되는 좀 전에 말씀드린 뭐 카티 치료제를 뭐 식약처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을 받았다. 자, 이런 내용과 함께 모처럼 만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가 뭐 주위에 보면 상당히 암으로 인해서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런 점들이 상당히 좀 과거보다 이제 과거에는 뭐 암세포뿐만 아니고 주변에 있는 세포까지도 사멸시키다 보니까 상당히 좀 힘들었던 결과에서 이제 최근에는 암세포만을 선택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이런 치료제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전일 어떤 이연제약이 승인을 받았다. 이런 점들이 어떤 시장의 기대를 그런 모습과 함께 강한 상승세를 보였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유가 증권 시장에서 의약품 지수 구성 종목 중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이 바로 이연제약이었습니다. 두 번째로가 바로 삼성 바이오로직스였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전일 모처럼 말해 이제 주가 또 상승세에서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다. 그리고 뭐 공장 가동이 잘 돌아가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코로나 치료제 공급 관련해서 이제 뭐 만들고 있다는 얘기.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들은 이 이제 뭐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계열사죠.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이제 그 생산하고 있는 발작 야간 혈색 손호증이라고 상당히 어려운 용어가 있는데요. 예. 희귀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제 적혈구가 파열되는 이런 모습들인데 최근에 주변에 이제 어떤 뭐 A라는 회사원이 매일 피곤하고 그리고 이제 뭐 콜라색 같은 소변이 나오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이런 병을 앓고 있다고 해서 깜짝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희귀 질환인데 이런 점들이 뭐 심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제 뭐 사망에 이르는 이런 모습들이어서 이제 뭐 세계는 희귀병인데 이런 모습은 기존에 이제 어떤 미국 쪽에서 뭐 이런 약을 개발하고 있었는데 이제 바이오 시밀러 똑같은 복제약을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이제 3상을 완료해서 이제 곧 시판을 앞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과 함께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결과적으로 바이오 시밀러입니다. 그래서 이런 바이오 시밀러가 상당히 어떤 한국의 수출을 견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뭐 기존에 있는 약과 성능도 똑같고 가격도 훨씬 싸다면 이제 뭐 병원이라든가 환자 쪽에서 당연히 복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어서 이런 바이오 시밀러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어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전일의 어떤 상당히 좀 희망이 있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과 함께 주가가 상승세를 보였다. 이런 점들이 상당히 좀 눈에 특징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임상 3상을 완료한 거지 그 결과가 나온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3상 이후에 이제 뭐 결과가 나오려면 상당히 비용도 많이 든다고 그렇죠. 합니다. 네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머크다. 그러면 이제 삼상 성공해서 환자에 직접 폐암 환자가 이제 병원에 오게 되면 머크의 어떤 약을 투입을 하면 이제 일부 폐암 환자가 치료되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대로 삼상 이후에 이제 환자에게 투여까지는 상당히 많은 비용이 물론 듭니다. 네, 네. 그렇지만 이제 시장에서는 바이오 시밀러 이 부분을 놓고 상당히 좀 긍정적인 스탠스를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주가가 좀 미리 움직이는 면도 물론 있고 이런 바이오 시밀러가 물론 이제 셀티리온 쪽에서는 이제 곧바로 이제 매출에 연관되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뭐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점들을 상당히 시장에서는 해석하고 주가가 좀 움직이지 않았나 그렇게 싶습니다. 네, 오늘이죠.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위탁 생산한 모더나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이 또 국내에 처음 공급이 된다는 뉴스도 있습니다. 함께 전해드리고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들어봐야 될 텐데 마지막으로 오늘장 투자 전략까지만 간략하게 들어볼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있을 11월 2일 FOMC 회의를 앞두고 주가가 상당히 좀 기업 실적에 따라서 상당히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한쪽 측면에 보면은 여전히 어떤 경기 지표들이라든가 상당히 어둡습니다. 그런데 또 한쪽 측면을 놓고 보게 되면 미국의 어떤 그 FOMC 쪽에서도 지금 우려되는 어떤 한쪽에서는 뭐 테이퍼링 이후에 바로 금리를 올린다는 말도 있지만 적어도 미국 FOMC는 테이퍼링과 금리를 분리시키려는 그런 내용도 충분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시장을 충분히 손상시킬 만한 그런 내용들은 나오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내용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테이퍼링 쪽은 뭐 실현되더라도 그리고 금리 인상은 충분히 시장의 경기를 보고 소통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묻어나기 때문에 주가를 한쪽 측에서는 여전히 이제 뭐 어두운 면도 있지만 그래도 큰 틀로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좀 박스권을 염두에 둔 어떤 긍정적인 모멘텀을 보고 종목별 차별화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놓고 매매하시는 전략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장 투자 전략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또 도움 말씀 주신 분 미래에셋증권 강남역 WM의 국재문 수석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